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토론은 토라는 한자와 론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때 토는 말을 나누거나 쪼갠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론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한다는 의미다 라고 구분을 지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논쟁에 가깝냐, 토론에 가깝냐, 등등, 토의에 가깝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논쟁에, 또 어떨 때는 토의에 더 가까운 것 같다라는 그런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논쟁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토의에 더 가깝지 않느냐, 넓지 않느냐라는 맥락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어 표현을 살펴봤을 때 토론을 보통 디베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어원이 라틴어에서 온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는 배틀, 즉 전쟁이란 단어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럼 이제 이때는 오히려 토의보다는 논쟁이 더 알맞는 거 아니냐라고 앞의 내용과는 또 다르게 구분을 지어서 정의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종합하여 토론의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를 놓고 자기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말하거나 따지고 의논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론의 특성에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반으로 나누어 자기의 주장의 근거를 들어서 타당함을 밝히는 과정이다 라고 먼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나는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라면 규칙과 절차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방법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물론 토론마다 조금씩은 다를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방식에 따른 규칙, 절차,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면서 의논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찬반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의 결론대로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반박을 하기도 한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야 내 의견이 더 옳다 라는 입증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 논거에 대한 허점을 발견해서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의견의 일치를 구하려는 점에서는 토의와 같다. 그러니까 즉 결국 찬성이든 반대든 한쪽이 더 옳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서로 합의를 한 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일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토의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대립된 문제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그것을 바탕으로 이룬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르다라고도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래 칸에 있는 내용들은 토론의 방법들이 예시가 되겠는데, 이를테면 아카데미 토론, 세다 토론, 칼 포퍼식 토론, 링컨 더글러스 토론, 의회식 토론 등등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미 아카데미 토론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 맥락으로 불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의 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토론은 논제가 있어야 행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논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맥락입니다. 논제는 논쟁점, 즉 논쟁점은 자기의 주장을 논하는데 중심이 되는 문제점인데, 그 논쟁점들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명료하게 구분해주는 진술문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제가 명확해야 토론을 할 수 있다 라고 전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논제, 두 번째는 가치 논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정책 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이 논제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와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실 논제는 사실의 존재 유무, 참이나 거짓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논제다 라는 기본 설명과 함께 예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담배는 인체에 해로운가? 이게 사실 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물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해롭지 라고 답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아니 이게 논제가 될 수 있어? 해롭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거 알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해롭지 않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인 점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담배가 해롭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폐암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해롭지 않다 라고 주장도 하기 때문에 논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치 논제가 되겠는데, 정의는 개념에 대한 정의랄지 가치관의 차이랄지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판단을 다루는 논제이다 라고 먼저 정리를 해 놓았고요. 예를 보시면 외모가 경쟁력이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경쟁력이다 라고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물론 직업에 따라서 조금 더 외모가 중요한 분야가 있고 덜 중요한, 그닥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예전 미국의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뭐 키와 외모 이런 것들이 연봉, 수익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모도 경쟁력이다 라는 그런 논제가 있다면 저는 찬성을 할 텐데, 어쨌든 이게 가치 논제의 한 종류라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책 논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는 문제 해결 방안 등 정책의 실행 방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논제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어떤 법률을 제정해야 되느냐 라는 논제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법률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이 이러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냐 라는 맥락의 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 또 다른 분들은 필요치 않다 라고 입장을 각각 정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근거에 따라서 토론에 임할 수 있다 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의 내용을 다 아울러서, 즉 사실이든 가치든 정책 논제든 할 것 없이 좋은 논제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반 대립입니다. 즉 토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의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좋은 논제는 찬성이나 반대쪽 한쪽으로 내가 설 수 있는, 즉 쟁점이 대립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장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명백한 주장을 위해 한 가지 명제만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명확성에 대한 부분인데, 논제 용어는 뜻이 분명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를 몰라서 논제를 이해를 못한다면 토론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에 의해서 논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공정성에 대한 유지입니다. 계속 뭐 중립, 뭐 대립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즉 공정하려면 찬성이나 반대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야말로 한 가운데에 있는
그런 맥락에 논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제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중립적인 논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관심과 흥미에 대한 측면입니다. 즉, 토론을 언제 하는가에 따라서 필요한 측면인데 그 시기에 알맞은, 그러면서 참여하는 토론자들에게 흥미로운 쟁점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상태 변화 의도, 우리가 토론을 왜 모여서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부터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논의하여 더 나은 방안들을 모색해 보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아가서 해결해 보자 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한다. 즉 상태 변화에 대한 의도가 깔려 있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 토론의 논제는 긍정문일 필요가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즉 앞서 보신 것처럼 뭐뭐인가, 뭐뭐한가로 보통은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만약에 부정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심청이는 효녀인가? 그럼 이건 긍정문입니다. 이걸 부정문으로 바꾸면 심청이는 불효녀인가가 되겠죠. 아니 불자 뭐 등등 부자 이런 것들을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긍정문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중립성, 대립성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표현의 것들을 골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론 지도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측면인데, 많은 분들이 토론은 말하기 라고만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말하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 말을 통해서 나의 주장, 그리고 또 이제 그에 따른 나름의 이유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부터가 아니라 듣기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에는 나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의 입장도 있을 텐데 과연 상대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일단은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논박을 하기 위한 나름의 허점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으면서 적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말할 때가 아닌 우리 같은 편 혹은 상대편 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적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말이 손보다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들으며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요약할 수 있는 쓰기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말하기를 지도하면 되겠습니다. 즉, 잘 듣고 또 적정한 부분들은 메모를 해놓고 그런 뒤에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알맞게 말하기까지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토론도 사고력이 분화가 되어야 가능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 경험 등등을 통해서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마련을 하고, 사고력이 분화가 된 초등 고학년 이후부터 토론 지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지도를 할 때는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듣기부터 쓰기 그리고 말하기의 순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감사합니다.